지난 2019년 7월 6일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날 한국의 서원은 인류가 함께 지켜가야 할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OUV라고 그래가지고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그러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완전성과 진정성이에요. 완전성이라는 건 이제 원형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세웠을 때의 그 설립 정신이 그대로 계승돼야 돼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9개 서원이 최종 유네스코 등재가 된 것입니다. 소년들의 뜻을 기리며 학문과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온 한국의 서원. 올곧은 신념과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선비들의 기계가 서린 서원은 한국의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건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국의 9곳의 서원 가운데 전라북도에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정읍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이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름을 올린 무성서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서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2층 누각인 현가루. 이곳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선비들의 강압 공간이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그 뒤편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한 매산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태산사. 태산은 이곳 정읍 칠보의 옛 지명입니다. 이 사당에는 모두 7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입니다. 그는 30살에 이곳 태산의 고을 수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고운 선생이 이곳을 떠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생사당이 바로 무성서원의 출발점인 겁니다. 태산의 태수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태산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그리워하면서 아마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사당을 짓는 건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생사당을 지었고요. 그를 그렇게 모셨던 거죠. 최치원 선생으로 시작돼 정극인, 송세림, 신잠 선생이 학문의 터전을 닦아온 정읍 무성서원. 기나긴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고치고 새로 짓기를 반복했겠지요. 서원강당 천장에는 건물의 편천사가 담긴 중수기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사립대학인 이곳에서 원생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했을까요? 그 해답을 무성서원에 다닌 원생들이 지켜야 할 규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원규를 살펴보면 하나, 입제의 규약은 나이와 귀천을 불문하고 뜻을 가지고 독서하여 학문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모두 서원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 성현의 경서와 성리에 관한 책이 아니면 서원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역사책은 반입을 허락한다.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익혀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아탑 본연의 자세를 견지했던 거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여기에 함께 이름을 올린 전국 9개 서원 가운데 정읍 무성서원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들은 대부분 마을과 떨어져 산수가 수려한 곳에 세워졌는데요. 정읍 무성서원은 이와 달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서원을 민가들이 마치 울타리처럼 감싸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건물 배치도 조금 남다른데요. 외산문인 현가루를 지나면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자리하고 가장 뒤편에 재향 공간인 태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강학의 공간을 중심으로 동서에 기숙사 격인 동제와 서제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무성서원은 이런 역할을 하는 강수제가 담장 밖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제 서재가 없어요. 우리가 서원을 하면 유식 공간에 누문이라든가 정자와 함께 이제 강학당에 명륜당이 있고 양쪽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잖아요. 무성서원엔 동제 서재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정말 수려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이 은행나무가 서재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제는 이제 강수제라고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왜 무성서원엔 동제 서재에 학생들의 기숙사가 없는가 하고 그 유림들께 여쭤봤더니 마을 속에 있어서 굳이 기숙시설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선비정신의 유람 무성서원. 사실 무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17세기 말입니다. 태산서원이었던 이곳이 숙종 22년인 1696년 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무성서원에 남아있는 기록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첫째 그 사액을 왜 받느냐 하면 사액이라는 거는 나라의 요새 같으면 학교 설립을 했는데 학교의 그 이름을 현판을 임금이 써서 내려주는 게 사액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역 유림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청액소라는 걸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도를 통해서 국가로 올려서 조정해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경우는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최추원이 딱 걸려. 최추원을 한 것이다. 최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되게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이제 노비라든가 토지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품격이 한층 높아지는 거니까. 무성서원은 고운 최추원 선생을 주벽에 모신 까닭에 훗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그 명맥을 지켜갈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회초를 피한 전국 47개 서원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남게 된 것이 바로 무성서원인 겁니다. 또한 무성서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강수제 앞에 자리한 병호창이 기적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우리가 일본의 강제로 이제 이 통감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외교권도 박탈되고, 그럴 때 이제 1906년에 이 최익현을 중심으로 하는 병호창의가 일어난 것도 이 무성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구국운동,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또 발화점이 된 곳이라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5년 무력을 앞세워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 이에 74살의 선비였던 최익현은 일본군에 맞설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1906년 6월 4일 이곳 무성서원에서 최익현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결의를 다지고 호남 의병투쟁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를 병호창이라 부릅니다. 충청도 유생인 최익현이 와서 무성서원에 와서 유생들한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일본이 보면 선동이라고 해야 될 거 우리가 보면 격려를 해가지고 의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병호 의병이 이 무성서원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역의 지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정치적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무성서원의 강습례라고 그래서 무성서원에서 모여서 교육하는 그 모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미나가 계속 있어. 그 세미나 할 때 와가지고 특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깃발을 들고 나간 게 무성서원의 병호 의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서원이라는 게 단순히 모여서 공부하고 학점 주고 뭐 공부 잘하고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결되고 사회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 선비정신의 요람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사스러운 이날, 무성서원 앞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소통과 화합,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재향과 교육을 담당해온 한국의 서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기쁨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9개 서원 중에 무성서원만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여느 서원하고 다르게 마을 사람들과 무성서원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성서원의 의미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읍 무성서원이 전국의 이름난 서원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흥재 부원장. 그간의 노력은 이 한 권의 책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으로 정리를 했죠.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이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그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원촌마을 주민 일동. 저는 이 현수막이 다른 어떤 현수막보다도 더 무성서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이흥재 부원장. 이 책에 실린 사진 한 장 한 장은 모두 그의 집념의 결정체인데요. 그가 카메라 렌즈에 담으려고 했던 무성 서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핏 겉모습만 보면 가령 도산서원이나 병산, 소수 옥산서원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옷이 내 몸에 맞아야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듯이 무성서원은 마을과 함께 있는데 건물이 막 규모가 크고 여러 개 있어서 위압적이다면 마을 사람들을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약간 위압적인 그런 권위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녘, 밤늦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찍어서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아름다워? 꼭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른 인성교육을 바탕에 두고 참된 지성인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서원은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진정한 선비문화의 장이었던 거지요. 거기에 더해 제양의 전통을 수백 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을 비롯해 이 지역과 연을 맺은 7분의 선연을 기리는 향사가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서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 향사와 관련해 올해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 역사상 처음으로 서원 제사인 춘계 향사에서 여성이 초헌관을 맡은 겁니다. 제례에서 첫 술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초헌관에 임명된 이는 이배용, 한국의 서원 동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탁월한 식견으로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안동 도산서원에서 초원관을 맡은 이후 두 번째 영광이었는데요. 이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성으로서 또 역사학자로 감회가 깊은 게 제가 왜 서원이 헌간엔 여성을 안 쓰느냐고 제가 따지고 투쟁한 게 아니라 서원을 잘 가꾸어서 세계유산으로 만든 저의 서원에 대한 존중성이 또 유림들에겐 감사로 서로 오고 가면서 저는 상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하는 것이 가장 뜻깊고요. 유교 600년, 서원 500년 역사에 아주 또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가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학 교수 시절부터 전국의 서원을 돌며 그 가치를 눈여겨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원은
여전히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원마다 다 은행나무 있고 소나무 있는데 은행나무는 학교 나무예요. 공자께서 행단을 세우시는데 은행나무는 유실수 중에선 가장 오래 사는 나무고 또 할아버지 때 심으면 손자 때나 열매가 맺는다 해서 아주 인내와 끈기의 나무.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건 오늘 가르치면 내일 반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설의 공을 쌓는 이런 어떤 끈기, 진정성이 함께 있는데 이 나무들이 무언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소나무는 늘 푸른 한결같은 의리 정신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시멘트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자연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서원교육은 우선 수려한 자연부터 이렇게 함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절로 이 가슴에 자연의 경외로움 이런 것들을 항상 품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성서원. 세계유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이름을 올렸지만 서원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 놓여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천년 전 슈퍼스타였던 최치원 선생도 젊은 세대들에겐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 젊은 여자분들인데 무성서원에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안 간대요. 재미없고 뭐 딱딱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향교나 서원이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느 한가한 주말 오후 청아한 피리 소리가 정읍 무성서원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연. 최치원 선생께서 말씀하신 풍류라고 하는 그것은 맹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맹자에서 선왕의 풍이라는 것이 유행한다 해서 그 풍하고 유자를 빼서 풍유로 해서 고은 선생은 유불선 삼교 회통의 측면에서 풍류로 말한 것입니다. 황소 경문 역시도 황소의 악랄한 공연과 강연이 함께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은 천년 역사의 정읍 무성서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공간에서 가령 뭐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세계적인 명화나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하면 아마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가 열리고 음악회가 열리고 하지? 하면서 여기는 선비들의 중심 공간이야. 그때 선비 정신은 이러이러하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지켜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알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무성서원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금세 발돋움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같은 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의도치 않은
긴 자숙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난 정읍 무성서원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태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태산의 당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신을 현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선비들의 문화를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좀 더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선비 문화를 또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풍류 문화를 우리 지역 내에서 고집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현대적 의미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선비 문화의 본산으로 불리는 정읍 무성서원. 천년 전 풍류라는 문화를 알리고 사회 통합을 시도했던 사회개혁가 최치원 선생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불우원 정극인 선생의 혼이 담겨 있는 곳. 거기에 일제강점기 호남 최초 의병 투쟁의 장이 바로 정읍 무성서원인 겁니다. 지역민과 호흡하며 천년의 시간을 함께해온 무성서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우리 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겁니다.